보통 절대 안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 가지 원칙 그건 철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재 중 천재거든요. 세무사 시험 뭐 다 이거지. 저희 영상을 보는 이제 너드들 위해서 이제 면접할 때 되게 중요해요. 세무사무실마다 또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또 세무사회가 또 예선 인수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근처만 가면 되게 설렌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저는 청양세무회계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는 신창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세무사 61기인가요? 세무사 발표가 며칠 안 남아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저만 해도 합격한 지가 이미 한 6년이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저보다는 따끈따끈한 세무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좀 급하게 PD님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창원쌤은 시험 공부 그러니까 되게 천재 중 천재거든요. 수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며칠 공부했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한 300일 정도 이렇게. 물론 또 모르지. 숨겨진 수험 기간이. 원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하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헬스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기업에 취업해야겠다. 남들이 전부 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되니까. 뭐 말은 뭐 헬스하는 거 좋아해서 취미로 헬스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직을 알잖아요. 전직 보디빌더 출신이에요. 지금은 노예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창원쌤은 그러면 세무사 수험생에 막 2년 3년 공부한 사람들의 고충을 또 잘 모를 수 있긴 하겠네. 1년 만에 그냥 바로 합격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저도 뭐 편하게 붙었다는 건 아니죠. 그동안 열심히 한 거는 뭐 모든 수험생이 같을 거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창원 세무사가 점수도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인 석차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거의 한 50등에서 70등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내가 내심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니라 지금 이제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발표 나오기 며칠 전이거나 할 텐데 진짜 이제 다가오면서 똥줄 타잖아, 뭐 소위 얘기해서.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일단은 저는 딱 이틀 전까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았거든요. 원래 생문차라서 사실 그 기간에 공부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맞네. 저는 그냥 놔버리고 왜냐면 그 10개월 동안 너무 세무사 시험 뭐 다 이거지. 언제 해도 나는 또 한 5개월 있으면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역시. 그러면 11월 달에 합격자를 내가 이제 합격을 했다. 네. 이거는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하면 좋다. 뭐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합격을 하고 나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수습처를 구하는 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다른 분들은 이미 자소서를 쓰고 있고 증명사진도 찍어놓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많습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뭐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되고 너무 귀찮은 일들이 많은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고 나서 놀아라. 아니 놀더라도 밤에는 이 행정 절차를 꼭 하셔라. 왜냐면 수습처라는 게 대표님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참 경쟁률이 너무 빡세서 빨리 안 구하면 결국에 남은 업체들을 가야 되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데를 갔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빨리 준비했는데도 남은 업체가 별로 없는 상황인 그러니까 수습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아마 더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저기 골라서 넣지 말고 공고가 뜨면 한 번 다 넣어봐라. 이게 뭐 블랙일지 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넣어보고 면접 가보시고 면접을 많이 봐봐야 돼요. 그리고 봐봐야 이게 사무실에 나랑 맞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 대표 세무사님 또는 내 업무를 직접 가르쳐줘 직접 사수 있죠. 그분의 성향이나 내가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 건지에 대한 그 직감을 잘 봐야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결국 면접 많이 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많이 보려면 빨리 시작하긴 해야죠. 저는 되게 수습처를 되게 늦게 구했어요. 사실 제가 그 한 달 동안 논 것만은 아니고 수습처 면접을 한 30군데를 봤어요. 그때 제가 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똘끼가 더 심해가지고 약간 수습처 도장 끼기 같은 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수습처 면접을 딱 본 다음에 10개 해보면 몇 개 합격을 하지? 약간 수습을 내가 들어가려 할 때 이미 채용 마무가 마감돼가지고 들어가지 못 가고 하다가 쭉 밀려서 되게 후회가 남는데 하나 남는 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습 면접을 되게 많이 보면 볼수록 좀 사람 보는 눈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사무실 보는 시각이 좀 발생하긴 하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수습처를 그럼 이제 아무래도 합격을 하시면 제일 궁금하고 가장 불안하고 해야 되는 게 수습처를 잘 좋은 양질의 수습처를 구하는 것일 테니까 네. 수습처를 구하는 기준은 혹시 있었나요? 그 당시? 일단
수습처라는 게 사무실이나 법인 수습이 있고 세무서 수습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세무서 수습은 무급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배울 기회도 없다 보니까 아는 형한테 듣기로는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업만 대략적으로 해주고 따로 창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신고 대리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찌됐든 뭐 개업을 하실 거면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회계 프로그램에 아예 무지하다 보니까 개업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세무서는 바지 배제했다. 네, 세무서 수습은 저는 일단 배제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무실이나 법인 수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근세 전환이 되는지 제가 하던 일을 수습 때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쌓아갈 수 있는지. 왜냐면 수습 때 뭐 상반기 때 엄청 고생한다고 하지만 뭐 6개월 해가지고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다질 수 있는 기간을 만들 수 있는 근세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수의 여부. 사수의 여부. 어땠어요? 수습처에서는 사수가 마땅히 좀 알려줄 수 있는 위치급의 세무사님이나 대표님이 그런 게 있었었나요? 일단 제가 수습했던 곳은 세무사님 사수는 없으셨고 팀장인 직원분들이 사수인 느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거군요. 네,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세무사 사무실들은 많이 있어요. 면접할 때 되게 중요해요. 역으로 좀 여쭤볼 내용도 있어요.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내 사수가 누군지, 누가 알려주는지, 대표님은 보통 저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사수 누군지랑 대표 세무사님 뭐 하시는지. 그 업무 범위를, 그러니까 세무사무실마다 또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어떤 느낌의 사무실이 수습세무사로서 역량 발휘에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였으면 지금 사무실 같이 짠 거 같잖아.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기장 전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빠른 개업 루트로 가실 분들, 어찌됐든 기장을 빡세게 배우시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은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밀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본인은 이제- 또 기장사무실에 있었잖아요. 단점은 이제 다른 재산 용역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세무사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나중에 합격하시는 분일수록 기장 전문보다는 재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못 배우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세무사라고 생각했던 느낌의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좀 재산 용역이라든지 네. 뭐 특수 용역, 소위 얘기해 굿즈가 크고 멋있고 재밌는 업무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커지는 네, 그게 그런 단점이 있겠죠? 맞죠. 그걸 해보고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은 다르죠. 맞죠. 그게 안 해보면 다르다고 못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계속 갈망이 있으신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재산 쪽도 하시면서 그리고 후에 뭐 기업도 할 수 있게끔 기장도 어느 정도 배정해주는 이런 사무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장점은 업무 시스템이 되게 분업화돼 있고 그리고 세무사를 문화가 좀 많아서 동기들도 되게 많고 일을 좀 재밌고 시스템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한데 가장 큰 단점은 어떤 특정 이제 파트에만 배정돼 가지고 내가 재산팀에 배속돼 있으면 재산일만 해서 기장 프로그램은 또 켜볼 일이 아예 없게끔 돼버리고 세무사랑 마찬가지처럼 조사라든지 뭐 불복 쪽 팀에 들어가면 주구장창 6개월 동안 그 업무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업무적인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죠. 그래서 그 장단점에 따라 좀 판단해야 되고 제 주변 거의 많은 세무사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특히 대형법인 출신들에 있는 세무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면 다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무슨 회계사 빅4 무슨 뭐 회계법인 그런 메인밸류가 있는 게 우리 세무 라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업했을 때 나한테 크게 이점이 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차라리 일을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 선택하겠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법인도 장점도 충분히 있고 기장 전문도 장점이 충분히 있지만 그 두 개 말고 좀 일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사무실이 가장 세무사로서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면접 볼 때 프로세무사님은 뭘 보세요? 사실은 우리 회사는 수습 면접 보면 지원서만 100장 들어와요. 그리고 재작년이랑 작년에 면접 본 분만 한 30명은 넘었을 거예요. 각 해 연도마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한 가지 그건 철칙은 있어요. 면접 볼 때에는 이 사람의 어떤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는 안 해요. 근무세무사님이라면 그런 걸 내가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보려고 하겠지만 수습세무사님들은 어차피 경험이 없고 사회생활 자체가 처음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느낌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역량이랑 큰 상관없이 좀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또는 일에 대한 열정이나 노력하고 싶어하는 흡수력에 대한 관점에서의 이분의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수습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세무사들한테도 일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직원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죠. 직원들에게 특히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수습세무사일 때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면접을 2번밖에 안 봐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수습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런 거 외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꼭 이런 부분들은 챙겼으면 하는 추가로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제 세무사 합격증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나와요? 지금 아마 수습 기준으로는 7천까지 나올걸요.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뚫어는 놔라. 제가 그거를 뚫어놨는데 연장을 안 해서 다시 재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 같은 이직하고 난 이후에는 그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다녀야지만 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이 돼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꼭 미리 뚫어놓고, 그게 아마 또 기간이 있을 겁니다. 수습 그 합격증이 나오고 10개월인가? 뭐 그 기간 안에 뚫어야 되고. 아 그래. 네, 그걸 넘어가면 또 그 합격증만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짱호쌤이 그래 차를 뽑아야 되는데 차 계속 못 뽑고 지금 뚜벅이로 지금 다니고 있어서 네, 그 맞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대 안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좀 모임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임 많이 구축되거든요. 특히 이제 또 이제 합격차 하신 분들 중에서 꼭 이제 그 키맨들이 꼭 생겨요. 동기 때 그런 모임에서 만든 사람들이랑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집체교육 받을 때 이럴 때는 놀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네. 그때 그냥 술 많이 마시고 하면서 하면 내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되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조금 아이더라도 그래도 모임 한두 개 정도는 한번 나가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체교육 말씀 나오셔서 하는 말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긴 한데 A, B, C, D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집체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걸 이제 빨리 등록해야지. B반이 약간 좋은 점이 있는 게, B반이 뭐야? 그러니까 오후반 얘기하는 건가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지고 CD는 또 그 다음 달에 가는 오전반, 오후반인데, 일단 저는 대구에서 수습을 받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그 집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무를 따로 안 했거든요. 모든 게 프리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참 놀기 좋았었는데, 근데 서울에서나 뭐 경기도권에서 수습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는 근무 갔다가 오후에는 집체교육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반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딱 듣고 그냥 거기서 대부분 퇴근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그렇죠. 모임 나가기 좋은 거죠. 근데 어차피 2주 뒤면 바뀌긴 해서 똑같긴 한데 처음에 되게 좋아. 그러니까 네, 처음 딱 친해져야 되는데. 물론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인싸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저희 영상을 보는 이제 너드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꼭 분위기가 조성에 대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약간 오후반으로 시작하면 끝나고 되게 마음 편하니까 다들 무조건 모임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때 일주일에 5연방 했었어요. 술자리만 맨날 거의 월화수목금 내내 마시고, 토요일날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시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또 대충 오전에 그냥 눈치 보면서 살짝 이러다가 그 되게 또 설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또 세무사회가 또 배사님 수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근처만 가면 되게 설렌단 말이에요. 연말에 그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집체교육 받을 때가 가장 마지막일 때가 아닌가. 그냥 이 시간 동안은 그냥 다 노시고 프리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거 눈치 줄 만한 사무실이 있을 것 같으면 근데 그거는 대표님이 자기 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많이 놀아야 나중에 후련하게 또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하려면 일찍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근데 또 너무 일찍 신청하면 이게 아마 번호 순대로 쭈르륵 될 텐데, 그럼 맨 앞자리 가면 또 잠자기나 뭐 이런 거 힘들거든요. 뭐 기장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사수나 대표한테 배워도 돼요. 하지만 내가 각오로 돌아간다면 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에게 일부러 내가 찾아가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직원분들한테는 먼저 다가가면서 현명하게 사회생활 하는 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처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때문에 이쁨 받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것 때문에 자기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아신다면, 꼭 우리 사무실이 아니고 모든 사무실에서 전혀 뭐 문제 없는 그냥 그 슬기로운 수습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짬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나요?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아직도 막내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습세무사님도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함께 막내 네, 원투 롤로서 이제. 저 짬 처리 절대 안 합니다. 네, 저도 언젠가는 기업을 하게 되겠죠. 한 10년 뒤에 기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노예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